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순재입니다. 1956년에 TBC 동양방송 일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니까 이제 배우 생활만 60년이 훌쩍 넘었네요. 연극 무대에서 시작해서 텔레비전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찍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이렇게 강연도 했습니다. 참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께 제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것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제가 몸으로 경험한 진실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쉬셔야죠. 이 나이에 뭘 또 하십니까? 그런 말들을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합니다. 왜냐하면 쉬면 늙거든요. 안 움직이면 정말 늙어요. 움직이고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시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몸이 먼저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 겁니다. 여러분, 60이 넘으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이 확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달랐죠. 밤새우고 다음날 바로 일어나 일해도 끄떡없었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의 변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해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바로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몸이 약해져서 늙는 게 아니라 나는 늙었다고 규정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늙으면 우리의 가능성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저는 지금도 촬영장에 나갑니다. 대본을 외워야 하고 새로운 배우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고 감독님 주문에 맞춰 연기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안 하면 정말 늙을 것 같아요.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거.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역할 상실입니다. 직장을 은퇴하면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명함도 직함도 책임도 다 사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 부장님, 누구 국장님, 누구 선생님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녀들도 독립했습니다. 바쁘게 아이들을 돌보고 챙기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가 됩니다. 자녀의 하루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어들죠. 경제적인 역할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일해서 가족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은퇴 후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연금으로 조심스럽게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결국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 삼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이 흐려지는 시기입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들도 어른이고 각자의 판단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언하려고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걱정하면 괜찮아요.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 말 속에는 존중도 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는 마음도 있습니다. 배우자와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대화가 줄어듭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대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문득 우린 뭘 하고 살아왔나 싶은 허전함이 스치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함께 놀고 떠들던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잘 못 만나기도 하고 멀리 이사 가거나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깔깔 웃기보다 건강 이야기와 과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으면 외롭습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겠지.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만 본다면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분명 잃는 것이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새롭게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던 것들, 세월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첫째, 느림의 지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빨랐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하고, 빨리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빨랐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습니다. 성급했고, 충동적이었고, 판단도 얕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반대로 느려집니다. 걷는 속도도, 행동도, 말투도, 심지어 생각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림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천천히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천천히 듣기 때문에 사람의 진심이 들립니다. 천천히 판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둘째,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경험, 관계, 시간 속에서 스스로 익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겉모습이나 말투에 쉽게 속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의도가 있겠구나. 저 말 뒤에 이런 마음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챕니다. 저는 늘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연기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라고. 연기를 잘하려면 대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힘입니다. 셋째, 본질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고 주변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세월을 지나오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없는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도 줄어들고, 허영도 줄어들고, 비교도 줄어듭니다. 대신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 하루의 평온함, 작은 기쁨, 건강,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동양 철학이 말하는 노년의 지혜,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2순, 예순이 되니 귀로 들으면 곧 이해가 되었다. 72종심 소욕 부류고, 이른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실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순이 되면 다양한 경험이 쌓여서 남의 말이 귀에 박히는 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에 진짜 의미가 들립니다. 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성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은 나이 들어 얻는 지혜를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순, 이른을 맞는 건 쇠퇴가 아니라 성숙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서양 철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잃어가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젊음, 체력, 역할, 명예하지만 키케로는 말합니다. 노년은 오히려 인생이 완성되어가는 시기라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에는 배우고, 부딪히고, 성장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던 삶을 이제는 천천히 돌아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뇌과학이 밝힌 놀라운 사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하지만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뇌세포는 태어나서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부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몸을 움직이면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새롭게 연결되고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배우면 젊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배우면 뇌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70세라도 80세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루 15분 배움 루틴을 만드세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연기자로 살면서 늘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본을 읽는 것부터 철학, 고전, 사회과학, 문학까지 꾸준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하려면 삶을 알아야 하고 삶을 알려면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매일 쌓이면 한 달 후, 1년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루 15분 독서, 하루 15분 영상 강해, 하루 15분 필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는 움직이면 젊어지고 멈추면 늙습니다. 둘째, 오래 미뤄온 취미를 늦게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평생 마음에만 담아놓고
한 번도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시간 나면 그림 그릴 텐데, 퇴직하면 악기 배울 텐데,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에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 나이에 배우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연기 외에도 많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철학, 역사, 문학하지만 한창 때는 바빠서 깊게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생기고 그 관심사들을 천천히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연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운동 안 해도 괜찮다. 대신 매일 걸어라.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을 크게 옥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바쁜 촬영 중에도 틈만 나면 걷고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금방 늙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20-30분이면 됩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걸으십시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바람 소리도 들립니다. 그것만으로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넷째,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도, 친구와도, 배우자와도 관계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각자의 일, 생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게 과부하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적당한 거리입니다. 서로를 아끼려면 서로의 자유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지켜주는 성이다. 하지만 성 안에도 각자의 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째, 외로움을 관찰하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저 또한 여러 시기를 지나오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적지 않게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나는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섯째,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세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느라 현재를 훔쳐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회는 배움의 다른 이름이다.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뜻이고 성찰이 있다는 뜻입니다. 후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지금 이걸 배우고 있구나. 이 생각이 정착되면 후회가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일곱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열어두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문화센터, 봉사활동, 취미 강좌, 걷기 모임, 지역 커뮤니티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덟째, 나답게 사는 용기를 가지세요.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신경 쓰며 삽니다. 남의 말, 세상의 기준, 평가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않고,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무대라는 세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무대에서 느낀 감동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1956년, 저는 동양방송 1기 공채 탤런트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 공채에 합격한 것이 제 배우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라마, 연극, 영화, 예능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60년 넘게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아직도 작품을 하세요? 언제 쉬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쉬면 늙는다. 움직여야 산다.
저는 이 말을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본을 외워야 하고, 촬영장에 가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저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저는 아직도 책을 읽습니다. 철학, 고전은 물론 새로운 책도 꾸준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제 삶을 젊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우리의 가능성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닫을 때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60이 넘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분도 있고, 70이 넘어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분도 있고, 80이 넘어서 글을 출판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지금이 오히려 더 잘 느껴진다. 젊었을 때보다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다. 이제서야 그 의미를 알겠다. 여러분, 그 경험은 나이가 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젊을 때는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멈추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어있고 예전보다 금방 피곤해지고 하지만 여러분,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 먼저 늙는 것입니다. 난 이제 끝났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움직이기조차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문을 닫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움직입니다. 지금도 배웁니다. 지금도 일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도 꾸려야 하고, 일도 성공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치장하거나 거짓 웃음을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이제는 줄어드는 인생이지. 하지만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한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시간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감정도 깊어지고, 느낌도 깊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관계도 깊어지고,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젊을 때보다 훨씬 진하게 남습니다. 삶의 이막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연극에도 이막이 있습니다. 1막이 끝나면 배우들은 무대를 내려가 다시 호흡을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2막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1막의 연장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2막이 훨씬 깊고 감동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1막은 가정, 일, 책임, 성공 어쩌면 너무 바쁘게 지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바로 인생의 2막입니다. 이 2막은 나를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 미루어두었던 것들,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2막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과거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운 무대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로 60년 넘게 살아오며 깨달은 단 하나는 움직이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나이에도 촬영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대본을 외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스태프들과 대화하고 후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후배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도면 충분히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면 늙는다. 계속해야 산다.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움직이십시오. 걷기, 독서, 노래 배우기, 뜨개질, 여행, 봉사, 글쓰기, 취미 배우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삶입니다.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제라도 뭔가 대단한 걸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봤다. 나는 아직 가능하다.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 나는 지금부터도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역할을 했고, 수많은 책임을 지고,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인생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늙는 순간입니다. 움직이면, 배우면, 시도하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촬영장에서도, 강연에서도, 인터뷰에서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인사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소중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소중하게 맞이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면서, 배움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아름답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늘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사신 이순재 선생님을 추모합니다.